안녕하세요. 백세노하우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지은 원장입니다. 저는 52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여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노년기 여성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친밀한 순간, 예상치 못한 액체가 분출되어 당황하거나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대체 뭐지? 혹시 소변인가? 아내가 아픈 건가? 하는 생각에 혼자 고민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멀어져간 부부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는 부부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비뇨의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분당의 한 대형병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메디온 여성비뇨의학과를 운영하며 여성 전립선, 노년기 성기능장애, 부부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여성비뇨의학회의 점회원으로 활동하며 노년기 성건강을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궁금해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그 액체의 진짜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왜 나오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100% 이해하고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활력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부인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액체가 분출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당황하시죠. 특히 입으로 애무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입안으로 들어온 액체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오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일이잖아요. 결국 혼자서 오해를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여성 쪽에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남성 쪽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기죠. 이렇게 시작된 어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신다면 진짜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명확하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활력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정숙 씨 같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무지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멀어져 가는 걸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0대 중반의 김정숙 씨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황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원장님, 갑자기 남편 입안으로 뭔가가 확 하고 튀어나왔다고. 소변인 줄 알고 정말 토할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이 일이 일어난 후 남편이 그날 이후로 아내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저 뭔지 모르는 액체가 나왔을 뿐인데 부부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린 거죠. 김정숙 씨가 진료실에서 저를 붙잡고 울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0살의 그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남편과의 친밀한 시간에 갑자기 뭔가가 분출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그 액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더럽다고 말했다고 해요. 오줌을 쌌다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김정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정숙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클라이맥스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런 강렬한 반응은 처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실금으로 착각했고 그 이후로 아내에게 입도 손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숙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늙어서 이상해진 것 같다며 계속 자책했어요. 심지어 비뇨의학과에 와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혹시 정말 요실금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방광 기능도 골반 적응도 모두 건강했습니다. 저는 김정숙 씨에게 설명했죠.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 반응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 사이의 감정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버린 상태였어요. 이런 일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감정이 꺾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버리거든요. 무지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그 오해가 관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김정숙 씨 부부처럼 말이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액체는 절대 소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 전립선이라고 불리는 스키르트, 스킨즈 플루이드라고 불리는 분비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성에게 전립선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데 실제로 여성에게도 남성의 전립선과 유사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기관을 의학적으로는 스킨의 선, 스킨즈 글랜즈즈이라고 부르죠. 요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소변과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분의 액체를 분비합니다. 스킨의 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투명하거나 약간 뿌옇고 냄새도 소변과는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이 분비물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남성의 전립선액과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이 분비물이 단순히 소변이 아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성이 강한 성적 자극을 받으면 스킨의 선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G스팟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자극받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이때 분비되는 액체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때로는 상당한 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여성은 몇 방울 정도만 느끼는 반면 어떤 여성은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여성 사정, 피메일 이제큘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백 명의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도 잘못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의료진 중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남성분들에게 단언컨대 100명 중 99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너무 쉬운 내용인데도 너무 부끄럽고 민감한 주제라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의학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생활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상한 현실이죠. 결국 이런 무지가 부부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가 관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김정숙 씨 부부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지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여러분의 관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씨와는 정반대의 경험을 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9살의 박미영 씨 부부였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미영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남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박미영 씨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혹시 이상한 게 아닌지,
더러운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박미영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보, 이건 당신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정말 멋진 일이야. 이 한 문장이 박미영 씨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여성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활력을 주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어요. 박미영 씨 부부는 그날을 계기로 매주 금요일 밤을 특별한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대화하고, 만지고, 웃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로의 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박미영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고 말이죠.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위로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해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죠. 결국 같은 상황이어도 파트너의 반응에 따라 부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무지와 편견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따뜻한 이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입으로 자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위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성의 요도 주변에는 스킨의 선이라는 중요한 분비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스킨의 선은 클리토리스 바로 아래쪽, 그리고 요도 입구 바로 아래쪽, 즉 Y자 형태의 주름이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계시는데 해부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는 것을 넘어 이 주변 부위까지 함께 섬세하게 탐색하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입으로 자극할 때 얼굴은 충분히 낮춰야 하지만 시선은 항상 상대방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즉, 혀로 자극하면서도 손으로 다른 부위를 함께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여성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제대로 된 반응을 얻기 어려워요.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리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 훅, 두 번 리듬, 세 번 멈춤이라고 표현하곤 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한 번 자극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서 두 번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잠깐 멈춰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혀끝으로 부드럽게 한 번 터치한 후, 잠시 떼었다가 다시 두 번 연속으로 부드럽게 자극하고, 잠시 멈춰서 상대방의 숨소리나 미세한 움직임을 살피는 거죠.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차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강하게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혀끝 사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혀끝으로 찌르기를 시도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혀끝은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여야 해요. 마치 한글 자음, 이응을 계속 그리는 것처럼 부드럽고 둥근 움직임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습도 유지입니다. 침이 곧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하거든요.
건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오히려 불편함만 줄 수 있어요.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배려와 기술은 상대방에게 깊은 만족감과 편안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적용해 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반대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1살의 한 남성분이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아내가 애무 도중에 물 같은 것을 흘리자 이것이 신장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밤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분비물이 나왔다고 해요. 남편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증상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났던 모양이에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즉시 아내의 신장이 망가진 게 아니냐며 병원으로 달려온 겁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어요. 신장 기능도 정상이고 방광 기능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오히려 그 연세의 여성치고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였죠. 저는 그 부부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오히려 이런 분비 반응은 아내분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충분히 이완되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녀가 남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고 그만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아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 부부는 제 설명을 듣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이에요. 모르면 서로를 겁먹게 하고 결국에는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반대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본능적으로 해결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더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의 스키르트는 절대 소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성 전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의 선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분비물입니다. 강한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건강한 반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는 여성이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입으로 자극할 때는 정확한 부위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클리토리스 아래 Y자형 주름 부분, 바로 요도 입구 아래가 핵심 지점이거든요. 이 부위를 섬세하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혀끝으로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대신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이건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정말 멋진 일이야. 라고 말해준 그 남편처럼 말이죠.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의 모든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부부관계에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몸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해와 소통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서로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년 차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실명으로 이 모든 내용에 책임집니다. 이 채널은 노년기 성건강과 부부 성생활 회복을 위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부끄럽다고 숨기기보다는 정확히 알고 건강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진솔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100세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